수술하고 나서 막 한 달, 두 달, 아직 상처도 빨갛는데 마음에 안 드니까 다시 해달라, 뭐, 좀 요 부위만 좀 교정해달라. 해주고 싶죠, 마음은. 마음은 해주고 싶지만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예.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고객분들은 그런 과정을 잘 모르시잖아요. 네, 원장님, 그 주변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네. 또 필러 맞으러 가네? 라는 이야기를 또 듣게 돼요. 그래서 얼마나 이 필러라고 하는 게 자주 맞아도 좋은 건지, 그렇다면 빈도수에 대한 네. 나름의 원장님의 그런 기준들이 있으신가요? 네. 그래서 필러를 우리가 맞는 부위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주름을 목적으로, 주름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피부에 생긴 우리가 뭐 고랑처럼 이렇게 꺼진 거잖아요. 꺼진 거를 채워주는 그런 줄처럼 이렇게 꺼진 걸 채워주는 데는 필러 양이 그렇게 많이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한두 번 맞아도 효과도 뛰어나고, 또 주름 같은 경우에는 필러를 맞으면서 우리가 보톡스와 같이 이렇게 맞게 되면은 보톡스 자체가 우리가 근육을 갖다가 운동을 갖다가 억제시켜 주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필러의 어떤 흡수는 많이 움직인다든지 마찰이 많으면은 필러가 빨리 흡수되는데, 보톡스와 같이 맞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런 흡수되는 그 시간도 좀 지연되겠죠.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이마 쪽에, 우리 이마 쪽에는 물론 볼륨 때문에 맞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 보면 이마 주름이라든지 조금 꺼진 부위, 눈 밑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눈물고랑이라든지 이런 경우, 팔자 이런 데는 양이 그렇게 우리가 많이 안 들어가죠. 근데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부위가 어딘가냐, 볼살입니다. 예, 나이가 드신 분들 중에 또 담배를 많이 피신 분들 중에 보면 이 볼살이 푹 꺼진 분들이 계시죠. 예. 근데 악강대 라인이 이게 축 꺼지갖고 여기에 이제 우리가 필러를 맞는 경우에 거기는 이제 양이 많이 들어갑니다. 지방 이식을 해도 마찬가지고 필러를 맞아도 마찬가지고, 이 볼살이 꺼진 홀쭉한 경우에는 여기를 갖다가 우리가 필러를 갖다가 양을 많이 이제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좀 약간 품질이 떨어지는 필러라든지 이런 거를 맞게 되면은 그 필러가 한꺼번에 우리가 이 공간이라는 게 있을 때 필러가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주위에 골고루 쫙 이렇게 퍼지게 되면은 크게 문제가 안 생기죠. 근데 예를 들어서 한 부위에 뭉쳐서 많이 들어갔다. 그러면 그 중간에 있는 필러는 혈액순환을 못 받겠죠. 또 어차피 필러도 뭐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몸에 들어가게 되면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필러 자체가. 그러면 우리가 혈액순환에 어떤 잘 되면서 혈관이 공급을 좀 어느 정도 받아야지 필러에 문제가 안 생기는데, 한꺼번에 너무 많이 들어가게 되면 그 중간에 있는 부위는 이 혈액 공급을 못 받겠죠. 필러 자체가. 지방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그 중간에 있는 그 필러들은 우리가 초음파를 해보면은 동그랗게 이렇게 안에 하나의 그 낭종처럼 안에 내용물이 필러 자체가 차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우리가 또 입이라는 거는, 볼살이라는 거는 입 주위에 있다 보니까 입은 우리가 항상 음식도 먹어야 되고 말도 해야 되고 많이 움직이잖아요. 그죠? 움직이다 보면은 이물 반응이 다른 부위보다 더 잘 생기겠죠. 그래서 특히 볼살 같은 경우에는 필러든 지방 이식이든 이 내용물 자체가 골고루 잘 퍼져야 된다. 골고루, 특히 지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전청 지방 이식이라 해서 입 밑에 우리가 점막 안쪽으로 점막부터 시작해서 근육층, 지방층 이렇게 골고루 쫙 뿌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볼륨도 살아나고 그 들어갔던 지방이 또 잘 생착을 하는데, 우리가 필러를 한꺼번에 너무 볼살에 넣게 되면은 이게 항상 이물 반응이 생길 리스크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한 번 맞고 나면 사람들이 볼륨에 대한 만족감을 느끼죠. 아, 그동안 여기가 너무 꺼졌었는데 필러를 맞고 나니까 얼굴이 살아난다. 주위에서 이제 다 이야기하니까. 그럼 조금만 꺼질 것 같으면은 한 달 뒤에더라도 조금 꺼진다 그러면 또 맞게 되죠. 너무 반복해서 자주 맞다 보면은 이물 반응을 갖다가 유발할 수 있다. 최소한 한 3개월이나 6개월 기다린 다음에 그 붓기도 빠지고 필러든 지방이든 어느 정도 생착한 이후에 그 경과를 보고 나서 부족한 부분을 다시 필러로 채워주는 그런, 이제 보면 기다림이 필요하다. 너무 조급하면 안 된다. 항상 뭐든지 우리가 내가 지금 당장보다는 나중을 위해서는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제 그 고객분 중에서도 어떤 분이 이제 필러를 이렇게 맞고 나서 볼륨이 너무 좋아지니까, 우리 병원에서 맞고 나서 볼륨이 좋으니까 가까이 동네 병원에 가서 또
한 달 뒤에 또 필러를 조금씩 맞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맞다 보면은 염증이 생길 수 있고, 그 염증이 생기다 보면은 결국에 되는 피부, 진피가 녹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벌겋게 염증이 생기고, 그렇게 생긴 염증 반응은 또 오래 가거든요. 그럼 충분히 우리가 염증을 제거하고 나면 결국에는 진피가 이미 녹았기 때문에 바깥쪽에는 우리가 상처가 남겠죠. 흉터가 생기는 거죠. 피부가 일그러진 거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반응 성형술까지 우리가 해줘야 된다. 실제로 반응 성형술을 했던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분한 필러에 맞는 간격을 자기 나름대로 충분히 간격을 두시고, 그 다음에 한 병원에서 꾸준히 맞아야 되지, 이 병원에서 가서 좀 맞고, 이 병원에 가면 또 뭐 가격이 싸다고 좀 맞고, 이러다 보면은 이 필러의 종류도 다르게 되고, 저가의 필러가 많다 보니까 퀄리티가 떨어지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물 반응이나 염증 반응이 잘 생기겠죠. 그런 걸 특히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무래도 고객 입장에서는 내 과거 이력을 충분히 알고 있는데 원장님께 꾸준하게 받는 게 훨씬 더 안전하고 그러겠네요. 그게 중요하죠. 근데 요즘은 이제 워낙 지금 미용 성형 자체가 이게 대중화되고, 특히 이제 보톡스 필러, 뻗티 성형이 워낙 유행하다 보니까 10대부터 한 8, 90대까지 모든 분들이 필러를 안 맞아본 들이 좀 이상할 정도로 지금 완전 대중화된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특히 이제 조심해야 될 거는 필러나 보톡스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지만은 주사를 놓으시는 원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정말 이런 리스크, 부작용에 대한 경험이 많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 왜? 문제가 생기고 나면은 그 대처 능력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내가 대처를 못 하면은 결국에는 뭡니까? 그 책임을 못 지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원장님께 오신 고객분들 중에 제일 잦은 빈도로 맞아보신 생각나는 고객이 있을까요? 저희 병원에서는 자주 온다고 해서 우리가 다 나아되지는 않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수술도 마찬가지고 필러도 마찬가지고, 모든 우리가 수술이나 시술을 다 하면은 그 다음에 2차든 3차든 해야 될 시기가 있다는 거죠. 그 시기를 갖다가 만약에 조급하게 수술하는 사람 입장에서 마찬가지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수술을 했는데 조금 부족한 점이 있다. 사실은 마음으로서는 2번이고 3번이고 빨리 해주고 싶잖아요. 제 마음은. 그렇지만은 우리가 조직이라는 거는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더 힘들어진다. 그래서 충분한 시간이 걸리고 나서, 지나고 나서 조직도 어느 정도 편안해졌을 때, 그때 수술을 딱 해주게 되면은 적은 부위를 우리가 수술할 수도 있고, 그 나타나는 결과는 아주 뛰어나다. 근데 이제 조급하신 분들이 많죠. 수술하고 나서 막 한 달, 2달, 아직 상처도 빨갛는데 마음이 안 드니까 다시 해달라, 뭐 좀 요 부위만 좀 교정해달라. 해주고 싶죠, 마음은. 마음은 해주고 싶지만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고객분들은 그런 과정을 잘 모르시잖아요. 내가 이 병원에서 수술했는데 좀 결과가 미미하면은 내가 빨리 재수술 받고 싶거든, 사람 마음은. 근데 그런 조직의 어떤 경과나 이런 걸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조직이 충분히, 쉽게 말하면 숙성이라죠. 조직이 어느 정도 충분히 이제 우리가 콜라겐 배열이 어느 정도 되고 나서 그때 이제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수술을 해야 고객도 좋고 수술하는 사람도 서로 만족하는 그런 결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히 이제 이물질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술하고 나면은 흉터, 자국, 그게 바깥쪽으로 나는 흉터가 아니고 안쪽으로 우리가 흉터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 흉터가 생기는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이물질 환자분들 대개다 보면은 우리가 흡입이라든지 시술을 하고 나면 조직이 굉장히 딱딱해지거든요.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한 2배 내지 3배 이상 딱딱해집니다. 그러면 2차 시술이라든지 우리가 3차 시술을 할 때 그 조직이 충분히 풀리고 나서, 그건 이제 사람마다 또 다르겠죠. 그런 경우에 이제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 그거를 항상 제가 오시는 분들한테 말씀해 드립니다.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고, 그걸 또 그 고객이 또 납득을 또 해야지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가 있겠네요. 요즘은 이제 수술이라든지 이렇게 하러 오시는 분들이 대개는 많은 정보를 알고 오세요. 공부를 많이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유튜브에 나오는 그런 정보가, 올바른 물론 정보도 많이 있지만은 사실은 광고성 멘트 이런 게 굉장히 많죠. 그렇다 보니까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그게 우리가 팩트인 양 생각하시는 분이 많죠. 몇 가지 물어보고 서로 이야기하다 보면은 이제 자기가 아는 내용과 제가 아는 내용을 이제 서로 우리가 매칭을 하다 보면은 틀린 내용을 많이 또 알고 오시고 되고, 부작용에 대한 걱정을 엄청나게, 예를 들어서 부작용이, 우리가 모든 수술은 부작용이 있게 말하잖아요. 뭐든지. 그러면 부작용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으면 수술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부작용을 있을 때 부작용이 10개가 있다면 10개를 다 알고 있으면 수술 못 합니다. 부작용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확률, 네, 가능성. 우리가 예를 들어 0.1%라도 있으면 부작용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부작용 때문에 수술을 못 하는 거는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통사고가 겁이 나서 나는 운전을 안 할란다. 그거하고 똑같다. 이런 말은 너무 비약적인지 모르겠지만 그거 똑같다 생각하십니다. 교통사고는 언제든지 우리가 운전하는 사람한테 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교통사고 우리가 많이 납니까? 잘 안 나잖아요. 수술에 대한 부작용도 마찬가지다. 그걸 저는 그렇게 항상 고객분들한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너무 부작용 때문에 우리가 많이 알면 알수록 겁이 많아지잖아요. 좋은 것도 많이 알지만 나쁜 것도 너무 많이 아니까. 근데 수술은 경험 많은 그 원장님한테 내 얼굴과 몸을 맡기게 되면은 그런 부작용은 걱정 안 해야 된다. 네.